여러분 그냥 무조건 ETF 하세요. 주식 초보자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 궁금하시죠? 자, 오늘 소개할 투자 방법은 바로 ETF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아무리 주식 초보라고 할지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왜 주식 초보자가 ETF에 투자하면 좋을지 설명드릴게요. 주식 초보자가 돈을 벌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장된 종목만 해도 한 2,000개가 넘는데 혼자 개별 종목들을 공부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까지 찾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ETF 투자는요, 개별 종목들을 일일이 공부하느라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손실을 볼 리스크까지 낮고요. 그 이유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ETF가 무엇인지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ETF는 주가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되는 펀드입니다. 제가 뒤에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ETF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국내 자동차 ETF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현대차라던가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 자동차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 자동차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 등 굉장히 여러 종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 호황을 누려서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주식이 오르게 되면 이 ETF도 함께 수익률이 증가하는 거죠. 그럼 ETF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가장 큰 장점 첫 번째는 바로 리스크가 적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 산업을 굉장히 좋게 봐서 자동차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타이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이어에 결함이 났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그럼 그 타이어 회사의 주식은 막 마이너스 10%씩 막 폭락하겠죠. 만약에 여러분이 1억을 투자했으면 하루아침에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자동차 ETF에 투자를 했다면 어땠을까요? 국내 자동차 ETF에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같은 우량 기업의 구성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 타이어 회사의 주가 하나가 폭락이 됐다고 해서 막 마이너스 10%씩 빠질 일이 없습니다. 개별 기업 하나만 샀다면 정말 막대한 손실을 보겠지만요, 이 자동차 ETF에 투자를 했다면 리스크가 줄어서 손해를 거의 안 보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장점은요,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1,000원의 예수금이 있다고 가정하면 1,000원짜리 주식 1주밖에 사지 못합니다. 하지만 ETF 상품은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묶음 상품이에요. 따라서 1,000원짜리 ETF 상품 1주만 가지고 있어도 이 ETF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또한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분산 투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죠. 자, 그럼 ETF에는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네이버의 증권 탭에 들어가서 국내 증시를 누르면 ETF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하면 ETF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상품들이 있어요. 영어도 있고 숫자도 있고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맨 앞에 붙어있는 영어는 증권사를 의미합니다. 자, 코덱스가 붙어있으면 이건 삼성 자산운용의 ETF 상품이고요. 타이거가 붙어있으면 미래에셋 자산의 상품이고, 킨덱스가 붙어있으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는 상품의 종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ETF 상품은요, 크게 지수형과 테마형, 채권, 원자재로 나눌 수 있는데, 코스피 지수를 추종하거나 나스닥, S&P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 2차 전지와 탄소, 우주항공, 해외 테마 등 테마를 추종하는 상품, 그리고 채권에 투자하는 상품, 굴이나 설탕, 천연가스, 커피 등과 같은 원자재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또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원자재 ETF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상품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200이라고 적혀있는 이 상품은요, 코스피 200개 종목이 포함된 상품이라는 뜻이고요. 2차 전지 산업이라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로 구성이 된 상품이라는 뜻입니다. 자, ETF 상품은요, 증권사마다 시장의 테마 흐름에 맞춰서 꾸준히 새롭게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증권사에서 어떤 상품을 출시했고 또 어떤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것도 투자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어떤 상품인지 알고 싶다면 이렇게 클릭을 해볼 수 있어요. 클릭을 해서 ETF 분석에 들어가세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상품인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밑에는
투자는 어떤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 어느 정도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ETF 매매는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주식이랑 똑같아요. 장중에 매수하고 매도할 수 있습니다. 자,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HTS 검색창에 0220 또는 ETF 주문 종합이라고 검색하셔서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이 창에서 매수와 매도를 하시면 끝입니다. 네, 저 역시도 적금처럼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ETF 상품이 있는데요. 바로 미국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입니다. 제가 마침 오늘 1년짜리 정기예금이 만기가 되는 날이라서 은행에 다녀왔거든요. 제가 영수증을 이렇게 인증을 해볼게요. 제가 2,500만 원을 1년을 예치했는데 1%대의 이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자로 26만 3,766원을 받았습니다. 그냥 1년 정도 은행에 목돈 묶어두고 26만 원 받았으면 많이 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이번에는 제가 1년 조금 넘게 투자했던 S&P 500 ETF 상품의 수익률을 보여드릴게요. 자, 약 8%가량의 수익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금을 조금 보유해야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2,500만 원을 은행에 넣지 않고 이 ETF 상품에 투자를 했다면 이 26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겠죠. 한 200만 원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 은행 수익률이랑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아쉬운 상태예요. 아무튼 다시 내용으로 돌아와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이 나스닥에는 미국의 기술주들,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또 S&P 500에는 미국의 우량주 500개 기업이 속해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스닥 지수를 추종을 하던 S&P 500 지수를 추종을 하던 주식 초보분들이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매달 조금씩 사모아가면 이 은행 이자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자, 이 두 상품은 해외 주식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국내 주식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부터 살펴볼게요. 자, 미국 주식에서는 QQQ라는 이름으로 거래되는 상품이고요. 국내에도 다양한 증권사에서 킨덱스 미국 나스닥 100,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등 다양한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똑같이 나스닥을 추종하는 상품이지만 증권사가 다르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미국 ETF에 직접 투자를 하던 아니면 국내 증권사에서 만든 ETF 상품에 투자를 하던 똑같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건 똑같아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 변동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에 상장된 QQQ 상품에 투자를 하려면 환전을 해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내에 상장된 미국 ETF 상품에 투자를 하면 환전을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원화로 그대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화가 강세일 때는 국내 ETF 상품이 유리하고 달러가 강세일 때는 미국 ETF 상품이 유리하겠죠. 또한 국내와 해외의 세금과 수수료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정말 꾸준하게 장기 투자를 한다면 해외 ETF가 유리할 수 있겠고요. 중간중간 매도를 통해서 이익 실현을 하실 분들이라면 국내 ET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대다수입니다. 애플이나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페이팔 등의 기업들이 속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10년간의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시면 코로나 때 그리고 최근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슈 때 크게 하락한 것이 보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한 이 지수는 꾸준하게 상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은 노후자금 용도로 사모아갈 만한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인데요. 워런 버핏 역시 본인의 아내에게 자신이 죽으면 이 미국 S&P 500 ETF를 매수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는 SPY, IVV, VOO라는 이름의 세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똑같이 S&P 지수를 추종하고 있지만 운용하는 회사가 다르고 각각 수수료나 배당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미국 ETF에 직접 투자를 하시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국내에서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국내 ETF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각 증권사별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미국 S&P 500 지수를 이제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 상품은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만든 상품입니다. 미래에셋뿐만이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증권사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ETF는 앞서도 말했지만 소액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주식보다 변동성도 낮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주식 초보분들이 시작하기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ETF는 급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ETF의 대중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ETF 미리미리 공부해 보시고 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ETF 상품도 꾸준히 적금처럼 모아가시면 저처럼 이렇게 목돈을 은행에 넣어가지고 1%의 이자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도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